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대에서 울려 퍼진 오만한 목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세의 일본 선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전 도발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오랜 자존심을 향한 차갑고 굴욕적인 공개 선전포고였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가 그 선전포고의 용기가 아닌 떨림과 변명,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분노와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시아 스포츠 이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씁쓸한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20세도 차에 되지 않은 일본 선수가 감히 우리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동안 한국 언론과 축구계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부끄러운 변명으로 이러한 몰락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상대팀보다 27시간이나 더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가난 그리고 온갖 멸시를 견뎌낸 한국 축구가 언제부터 시계 뒤에 숨어 동정을 구걸하는 팀이 되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투지와 용기로 살아남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경기 전 대기실에 갇혀 실패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존심을 불태워야 할 제다 중결승전은 오히려 우리 축구의 정신적 쇠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대회를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발판으로만 여겼는지 우리보다 어리고 부담감도 덜한 21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그것도 한국을 워밍업 상대로 여기는 듯한 태도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만만하며 오만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 U23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전 패배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운 좋은 결과에 힘입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지만 낚시라는 오명에 시달렸고 승리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 정신력, 그리고 경쟁심을 직면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세고 마치 27시간이 부족한 것이 용기가 부족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인 양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그 숫자가 약점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방패로 사용되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수들의 발을 묶는 심리적 족쇄가 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7시간 때문에 지는 것은 육체적인 실패가 아니라 정신적인 항복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지난 라운드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있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점이나 승리의 보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을 상대하는 지금 우리는 시간을 이용해 운명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술이 아니라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고 시차 때문에 한국 축구가 무너진다면 역사는 이를 평범한 패배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의 선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톱워치가 아니라 압도적인 의지입니다. 이민성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변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변명은 패자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니까요. 제다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이 경기는 27시간의 시한부 인생을 청산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국 축구가 일본의 오만함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철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열정, 규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되찾을 때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펼쳐질 운명의 준결 승전을 향해 나아가며 현실을 직시합시다. 모든 상황이 이상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팀인 일본은 이 경기를 사활을 건 싸움이 아니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여기는 듯하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나이 제한을 낮춰 21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내보냈는데 이는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 이론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팀이지만 오히려 우월감을 드러내며 경기에 임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의 나이가 아니라 눈빛이다. 마치 한국과의 경기가 부하들과의 훈련인 양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다. 일본 언론은 마치 승리가 이미 확정된 듯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는 쉬운 상대를 만난 것처럼 이 중결승전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굴욕이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패배한 이민성 감독의 한국 대표팀을 보면 상황이 더욱 암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격, 운 좋게 살아남은 팀이라는 가혹한 꼬리표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오점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가졌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만연한 의심과 냉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선수들의 사기를 날마다 꺾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진심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이 든 분위기를 없애기는커녕 우리는 27시간이라는 숫자를 핑계로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마치 패배가 불가피했고 그 숫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이라도 되는 양, 한국이 일본보다 27시간 덜 잤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축구가 하루 휴식 부족에 떨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27시간이 실력, 전술, 투지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까? 언론과 여론은 이 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마치 선수들의 마음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하니 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전장에 발을 딛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비겁한 논리입니다. 27시간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면은 왜 지난 라운드에서 상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많았을 때 아무도 그것을 유리한 점이나 승리의 보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모두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우리는 운명과 흥정하듯 시계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7시간. 네, 생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더 심해지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죠. 하지만 27시간 때문에 진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패배가 아니라 정신적인 항복입니다. 스스로에게 피곤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경기가 끝난 겁니다. 진정한 전사, 진정한 호랑이처럼 절대 전장을 탓하지 마세요. 베트남 팀을 보세요. 그들은 UAE와의 120분간의 힘겨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투지와 정신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육체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시아 축구의 진정한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27시간이라는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한국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휴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비겁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정신적 파산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결연한 눈빛과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지뿐입니다. 이민성은 이 불리한 상황을 투지를 불태우는 무대로 삼아 일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고 27시간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싸움은 끝내야 합니다. 그 한심한 한탄이란 말인가? 한국 축구가 언제부터 숫자 뒤에 숨어 비겁하게 패배를 핑계 삼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승리는 고개를 들고 마지막 숨까지 싸우는 용감한 자들의 몫이라고?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건가?